수수께끼 1938년. 이 그림의 구도에서 달리는 이중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불만족을 느끼지만 어떤 이들에겐 모두 동시에 혹은 하나하나 차례대로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고 축적시키는 데 실패하진 않습니다. 6개의 다른 소재들이 제목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스듬히 있는 철학자와 연속되어 누워있는 그레이 하운드 개로 신화 속의 괴물인 키클롭스의 거인 얼굴, 만돌린, 무화과 열매가 있는 탁자들이며 뒤쪽으로 여자는 돛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 구석엔 갈라가 머리 위 터번을 한 얼굴 윗부분을, 왼쪽 밑부분에는 나뭇가지가 균형 잡히게 서 있는데 그 위에는 구워졌던 정어리가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인상 1938년. 새 우아함의 마법에 걸린 해변 1938년. 지는 해와 달빛으로 취한 철학자 1939년. 이 그림의 인물은 초현실주의에서 실증을 느끼는 달리 자신을 대변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스페인 내전으로 리구아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한탄합니다. 누워있는 남자는 리구아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부들입니다. 고대 지중해의 지혜가 이 캔버스에 담겨 있습니다. 달리는 페르시아의 초현실주의자들의 깊이 영향을 받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과거 비밀스런 생활과 병렬하게 놓으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친 트리스탄 1939년. 두 빵 조각이 감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다 1940년. 빵 조각과 그 부스러기들, 체스피스가 어우러진 이 정물화는 매일의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 어우러진 달리 특유의 서사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느 날 갈라와 체스를 두는 동안 체스의 졸 하나가 달리의 이 정물화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 피스는 두 빵 조각 사이의 그림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어 왔던 부동적 소재의 묘사로 성공한 과거의 화가들의 기법들을 되살리고 싶었던 거죠. 전쟁의 얼굴 1940년. 이 작품은 1940년 후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려진 것으로 끔찍한 전쟁의 얼굴로 눈은 끝없는 죽음으로 채워져 있죠. 세계대전이 아닌 스페인 내전을 그린 것으로 달리만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싸우는 장면들의 행렬은 그의 그림에는 없습니다. 줄을 이루는 갈색 톤이 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는 전쟁의 끔찍함을 잘 보여줍니다. 오른쪽 아래로는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달리의 손가락이 그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 시장 1940년.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 시장의 디테일 1940년. 주머니가 달린 가족 1940년. 기다리 아저씨의 오후 희망 1940년. 노년기, 청소년기, 영아기의 새 시기 1940년.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 1941년. 건축물 구조 속에 놓인 앞쪽의 정물과 함께 다른 형상들에서 엿볼 수 있는 풍경의 일면들은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조각가 우동의 볼테르의 흉상을 앞서기 위해 자주 이용했던 달리의 분위기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이 있는 노예 시장 다음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달리의 볼테르의 보이지 않는 흉상의 이중 이미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종종 그의 작품과 출판작에서도 사용됩니다.
마국간 내부의 디자인, 도서관, 1942년. 미국의 시인,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달리와 갈라는 미국에서 이미지를 옮기기 위한 몇몇의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 방법들은 꽤 유익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동설은 두 풋볼 선수와 부가적으로 쓰인 또 다른 인물을 표현하게 했죠. 왼편에서 그는 공을 손가락 끝으로 받치고 있는데 흑인 특유 체형의 민첩함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달리는 뒤편의 시계탑에 매달려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그림으로써 전쟁 후에 일어날 흑백인의 대립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병 역시 뭔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정확히 그려진 코카콜라 병은 앤디 워홀과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보다 20년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지켜보는 지정학적인 나이, 1943년. 이해할 수 없는 5m 길이의 손잡이를 가진 날아다니는 거대한 찻잔, 1944년에서 1945년. 달리는 오랜 망명 생활로 고향 카다케스의 분위기와 빛은 희미해졌고 이제 추상적이고 매우 상상적인 크르스케이프 앞에 있는 쥐란 뜻을 가진 라터섬의 바위를 그립니다. 이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찻잔의 손잡이에 놓인 수수께끼 같은 대수학적 나선형에서 비롯됩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1944년.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의 음악과 함께한 발레 바카날의 무대 극장막으로도 사용되어 1944년 뉴욕 국립극장에서 처음으로 바그너의 음악과 함께 사람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발레 이야기는 달리 자신이 전쟁 전 쓴 것이기도 합니다. 발레는 달리에게 그의 편집광적 비판적 방법을 실현한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깨기 직전 석류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 야기된 꿈, 1944년. 갈라리나, 1944년에서 1945년. 이 작품은 달리의 고전주의에 속하는 작품이죠. 달리에게 갈라는 라파엘에게 라파노리노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빵이 나타납니다. 수수께끼 같고도 사물을 꿰뚫어보는 분석으로 갈라의 발정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이며 빵광주리의 크기와도 비슷하고 그녀의 가슴은 빵 조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1945년 달리는 이 초상화에 대해 갈라는 오랜 계급 체계와 정신의 능력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